북극권의 야말 반도의 툰드라 지대에서는 예전의 여름철에도 섭씨 20도를 넘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몇 해 전부터 30도를 넘나드는 날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겨울에 눈이 줄어 땅이 건조해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면서 추운 지방에 사는 술록은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지역의 한 호수에선 올해 7월 고대 매머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만년 전 사체지만 얼음 속에 파묻혀 있어 근육과 연골의 섬유 조직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수만 년간 땅 속에 묻혀 있던 고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한 바이러스로 신종 전염병이 유행한다면 면역력이 전혀 없는 현대 인류에겐 치명적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능가하는 팬데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연속적으로 녹으면서 잠자고 있던 병원체들이 발견되어 그 실체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존재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4년엔 프랑스 러시아 연구팀이 3만 년 된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고대 바이러스를 발견해 되살렸습니다. 이 신종은 피토 바이러스로 불렸습니다. 크기는 1.5 마이크로미터로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매우 큰 몸집을 자랑합니다. 20나노미터 수준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75배입니다. 다만 부활한 바이러스는 아메바만 감염시키고 다른 동식물에 직접 해를 끼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언제든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년 전에도 시베리아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얼어있던 술록의 사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사체에 속 탄저균이 되살아나 12살 소년이 숨지고 유목민 20명 넘게 감염되었으며 술록 수백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정말 지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난화가 시베리아를 덮치면서 뒤이어 탄저균이 시베리아를 덮었습니다. 러시아 서부 야말, 툰드라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베리아 일부 지역은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녹은 동토 위에는 초목 군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 동토가 해빙되면서 장기 휴면 중인 박테리아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1941년 이후 처음으로 탄저균이 서부 시베리아에서 다시 활동했습니다. 2016년 7월 26일 시베리아 타임스는 야말 지역 유목민 13명이 탄저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 죽은 사슴의 시체에서 해당 탄저균이 동토가 녹으면서 다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탄저균이 활동하면서 술록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감염되는 경로가 밝혀지면서 해당 지역은 당시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탄저병은 1979년 러시아 군사시설 고장으로 발병했던 사건을 포함해 몇 번 나타난 적이 있지만 남쪽 야말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오래된 시체에서 깨어나는 이 좀비 박테리아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주리 대학 세균학자 조지 스튜어트는 탄저균이 매우 튼튼한 미생물이며 추위가 닥치면 포자로 주변을 감싸고 활동하기 적당한 온도가 될 때까지 토양에서 일종의 휴면기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영구 동토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감염성이 높아지고 전파하려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18세기와 19세기와 같이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들이 매장된 묘지 근처와 가축을 파묻은 땅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가 깨우려고 하는 질병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더불어 영구 동토층에서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방출되면서 형성된 거대한 분화구와 같이 생긴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거대한 구덩이 크레이터는 지구온난화가 이어지면서 크레이터가 더 커지고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토층이 녹으면서 생겨난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3배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여기서 나온 온실가스가 다시 온난화를 부추기기 때문에 병원체가 출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시베리아의 이상고온으로 이제 유목민들의 문제가 바로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러시아 지구 물리학자인 세르게이 지모프와 그의 아들 니키타는 기후변화로 영구 동토층이 해동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얼음에는 일단 해동된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제를 넘어 세계의 기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베리아 동토와 호수 밑에 깔려있던 가스들이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US 투데이지는 최근 보도에서 이 가스들이 지난 수십 년 전부터 다량 분출되기 시작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 과학자들이 러시아의 동토 및 호수 밑을 탐사하면서 대량의 가스들이 분출되고 있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러시아 과학자들은 메탄가스를 비롯한 이 가스들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지난 1만 년 전부터 조금씩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며 최근 수십 년간 지구온난화로 동토가 급속히 녹기 시작하면서 그 분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올여름엔 40도 가까운 이상 고온이 시베리아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역대급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올여름 시베리아에선 화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사하공화국 빌류이스키 숲에서 거센 불씨가 나무를 삼키는 역대급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동토층 밑에서 올라온 메탄가스로 인해 끊임없이 불길이 올라와 올여름 시베리아에선 화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지금은 메탄가스의 대규모 폭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베리아 동토에서 분출되고 있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23배 큰 온실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실 효과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 지표나 하층 대기의 기온 상승 효과를 뜻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동토층의 해빙이 향후 기후변화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1조 5천억 톤의 탄소가 지난 신생대 빙하기인 맘모스 시대 이후 동토에 묻혀 지금 대규모 폭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동토층을 연구 중인 러시아 아카데미의 세르게이 지모프 박사는 지금 폭발을 기다리는 지하의 탄소량은 지구상의 열대림을 모두 합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모프 박사는 지난 2006년 6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대가 녹으면서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있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모프 박사 연구진은 예도마로 불리는 시베리아 북부와 동부의 영구 동토에 매장된 탄소량이 500기가톤 즉 5천억 톤으로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으며 이는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해마다 대기 중에 방출되는 탄소량의 100배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계속되면 예도마에 매장된 탄소 90%가 대기로 방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대의 KT 월터 박사와 러시아 연구진은 시베리아 북부 체르스키에 해동된 호수 두 곳을 1년간 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메탄이 방출되고 있는 지점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06년 9월 네이처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1974년에서 2000년까지 이 지역 호수들이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팽창했으며 메탄 방출도 약 58%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수천 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식물과 동물 몸속에 잔존한 탄소가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조사 지역에서 현재 매년 방출되는 메탄은 3.8테라그램, 즉 3조 8천억 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구 동토에 갇혀 있던 메탄의 방출 속도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5배 이상 빠른 것이며 이 메탄의 온실효과 유발력은 이산화탄소보다 23배 강합니다. KT 월터 박사는 이런 현상은 쉽게 멈출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멈추게 하려면 대대적인 냉각 효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위험성을 입증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완을 위해 전담 위성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제1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대다수 관계자들의 관심은 금세기 기후재난을 피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동차 운행, 전기 생산, 축산 등을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시베리아와 극지방이 빙하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7년 작성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약인 IPCC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부족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전문가이면서 북극 환경 전문가인 로버트 코렐 박사 역시 데이터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데이터 부족으로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렐 박사는 최근 마이애미 주에서 열린 기후변화 컨퍼런스를 통해 워싱턴 행정부에 극지방 메탄가스 분출량 조사를 위해 전담 위성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극지방과 시베리아 지역의 가스 분출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온난화 방지를 위해 극지방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온 상승이 그린랜드 빙하나 북극 빙하, 그리고 이 지역의 영구 동토층과 바다 밑을 녹임으로써 엄청난 양의 가스 분출이 예고되고 있다며 이 연구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